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3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해수욕장 주변은 바가지 요금으로 피서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요. 요즘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파라솔은 물론이고 모든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아 일명 해자 해수욕장으로 불리는 울주군 진화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3년 만에 정식 개장한 울주군 진화해수욕장입니다. 올여름 개장 이후 현재까지 30만 명 넘게 찾았습니다. 지난해 3배, 심지어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인기의 비결은 피서객들 사이에서 가성비가 좋다는 뜻의 일명 해자 해수욕장으로 입소문이 나면서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파라솔들은 해수욕장에서 무료로 대여해주는 것들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튜브와 구명조끼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라솔 400개와 구명조끼 400개, 튜브 200개가 무상 대여되는데 금세 동이 날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너무 좋죠. 어디 가도 다 파라솔비 그리고 자리값 이용하려면 그래도 조금 부담스러운데 여기는 다 무료로 신분증만 있으면 다 빌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워터파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입장료도 상당히 비싸고 해운대 송정의 물가도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진화해수욕장은 이제 모든 게 무료니까 아무래도 모든 부분에서 이제 사용하기는 좋죠. 편안하죠.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진화해수욕장의 무료 이용 서비스는 주민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해수욕장을 무료로 운영해서 오시는 분들께서 편안하게 쉬시면서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상인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무엇보다 바가지 요금 없는 해수욕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무적이죠. 고무적이고 우리 상인들도 울주군 행정에서 이제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무료로 모든 걸 다 임대해주고 이러니까 또 상권도 많이 활성화되고. 낮에 물놀이로 더위를 날렸다면 밤에는 해수욕장과 이어진 명선도 투어가 인기입니다. 화려한 조명으로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마찬가지로 입장료나 관람료가 없습니다. 3년 만에 활짝 문을 연 진화해수욕장이 폭염과 고물가 속에 지친 피서객들에게 고마운 피서지가 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비례대표 순번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와 진행 상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 고려아연 자가 폐기물 매립장 설치 승인과 관련한 울산시의 특혜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온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담당 공무원들을 모두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통해 고려아연의 온산 국가산단 내 자가 매립장 승인과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했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해당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4명에게 주의와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릴 것을 울산시에 요구했고 울산시는 이들에게 불문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고래류를 모두 바다로 돌려보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해수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21마리의 돌고래가 있으며 이 돌고래를 모두 원 서식지 근처로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이 보고에서 내년 중에 모두 이송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에 있는 큰 돌고래 4마리도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울산 돌고래 방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 울산향교에서 울산시장 취임 고유례를 봉행했습니다. 어제 고유례에서는 김두겸 시장이 헌관을 김규섭 울산향교 총무수석 장의가 집례, 고태진 재정수석 장의가 독축을 맡아 진행했습니다.
고율에는 새로 취임한 고을 수령이 향교 대성전에서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성현에게 다짐하는 제례입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피해가 컸습니다. 울산도 지난 2016년에 내습한 태풍 차바 때 엄청난 피해를 입은 기억 때문에 또다시 수해가 나지 않을까 시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그래서 울산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나래 기자입니다. 엄청난 양의 집중호우로 중부지방에 피해가 컸습니다. 불어난 물은 사람 허리까지 차오르며 도로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울산도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당시 곳곳이 침수되고 인명피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가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배수 펌프장과 육관문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삼산 배수 펌프장은 신정동과 삼산동 일부와 달동에서 내려오는 물을 용현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냅니다. 집중되는 물을 이원화시켜 침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삼산 배수펌프장 기준 1.5m가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은 육관문이 내려와 태화강물이 도심으로 넘치는 걸 막아줍니다. 울산시는 24시간 상황근무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 가동에도 들어갔습니다. 산사태와 급경사지, 저지대 침수 피해 위험 지역에 대한 긴급 점검도 벌이고 있습니다. 비가 온다 그러면은 사전에 점검을 아까 삼산 배수펌프장을 현장을 점검했듯이 거기에 돼 있는 유랑을 강제로 태화강으로 배출을 해서 내수 침수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집중호우 시 긴급 재난문자와 스마트 재난상황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재난 발생 대응에 고삐를 재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울산 종합운동장이 10월 전국체전을 앞두고 안전성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관람석 출입구 벽면에 그림 문자와 방향 표시를 도색해서 운동장 어느 곳에서도 출입구인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고 바닥과 계단에 유도 안내선과 지주형 안내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출입구 인근에 소화기암과 안내선을 설치해서 화재 시에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전동 북구청장은 어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찾아 이동석 대표이사와 상생의 공동 성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동석 대표이사와 임원진을 만나 지난달 현대차 노사 임금 협상 타결은 미래 울산 자동차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합의였다며 공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또 오는 2025년 완공되는 전기차 생산 전용 국내 공장 신설과 2023년 생산 기술직 신규 채용, 기관별 역할에 대한 의견 교환과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했습니다. 동구청은 어제 구청장실에서 동구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은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조선업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지역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동구 발전을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용역은 울산연구원이 위탁받아 내년 4월까지 지역 현황 조사를 비롯한 개발 여건과 잠재력 분석을 통해 동구의 중장기 정책 방향 등을 수립하게 됩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7월 첫 직무수행평가에서 최상위권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오늘 기자의 눈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난 민선 7기 4년간 울산시장은 직무수행 평가에서 늘 꼴찌 성적표를 받는 바람에 송 전 시장도 슬펐겠지만 울산 시민들도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민선 8기 들어서 나온 첫 여론조사에서는 김두겸 시장이 놀랍게도 특광역시장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광폭의 행보가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팀장과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 팀장, 네. 직무수행 평가 김두겸 시장이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제치고 1위를 해서 빈집에 같이 황소 들어온 것처럼 놀랍습니다.
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민선 8기 광역단체장들에 대한 7월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예. 김두겸 울산시장이 특광역시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 시장은 잘한다는 평가가 59.8%로 나타났고요. 예. 이어서 강기정 강주시장과 대구 홍준표 시장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1위는 특광역시장 8명 가운데 1위였지만은 그 자체도 대단한데 17개 시도 다 합해서는 몇 등인가요? 네, 전체에서는 3등입니다. 전남의 김영록 지사가 71.5%로 1위였고요. 예. 경북의 이철우 지사가 63.5%로 2위, 김두겸 시장이 3위였습니다. 예. 부산시장, 경남지사 제치고 최상위권 성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김 시장의 긍정평가가 지난 지방선거 때 얻은 득표율과 같다는 게 눈에 띈단 말이에요. 네, 8명의 특광역시장 가운데 7명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얻었던 득표율보다 낮은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방선거에서 74.9%의 득표율을 받았는데 이번에 56.8%의 긍정평가를 받았고요. 떨어졌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78.8%의 득표율을 얻은 반면에 이번에 54.9%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17개 시도 전체에서도 15명의 단체장들이 선거 득표율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예. 김두겸 시장은 득표율과 긍정평가 모두 59.8%로 같았습니다. 예. 전국에서 득표율보다 평가율이 높았던 단체장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일합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더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평가율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선거 때 득표율보다 직무수행 평가가 낮다는 것은 실제 일을 맡겨보니까 별로였다는 이 부정적인 시민들의 시각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김두겸 시장은 일단 같은 퍼센트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결과를 보면서 민선 7기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평가가 나오니까 저는 이 결과를 보고서 이럴 수가 하는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네, 민선 7기 송초로 전 울산시장은 거의 4년 연속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왔습니다. 예. 계속 최하위에 머물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 직무 수행 평가 결과를 언론이 다루지 않는 상황까지 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간에 시민들이 느끼는 이 생활 만족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예, 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송 전 시장은 참 이 결과 보고 허탈해할 것 같아요. 그때는 생활 만족도도 낮게 나왔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생활 만족도도 확 올랐잖아요. 네, 광역시 부문에서는 4위, 또 전체 시도에서는 8위로 급상승했습니다. 네, 지금 취임하고 한 50여일 됐는데 시장이 바뀐 것뿐인데 생활 만족도까지 확 올랐다? 어쨌든 이 만족도가 오래 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조사에서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했지 않습니까? 네. 울산 시민들 뭘 원하십니까? 1위가 지역경제 활성화, 2위가 일자리 창출, 3위가 복지 확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렇게 평가가 잘 나온 걸 보면 김두겸 시장이 시민들이 원하는 걸 잘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김두겸 시장이 선거 때 그리고 취임 이후에 가장 전폭적으로 밀고 있는 것이 개발 제한 구역, 바로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이 전략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말이 나온 김에 그린벨트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울산에서 그린벨트 해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네, 2000년대 초반에 중소도시권 7개 권역은 개발 제한 구역이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대도시권은 존치와 함께 해제 가능 총량이 부여가 됐는데요. 울산은 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대도시권으로 분류가 됐고 개발 제한 구역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울산 전체 면적이 25.4%인 268.7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예. 이제 조금 전에 해제 가능 총량이 있다고 했는데 울산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네, 울산에 부여된 해제 가능 총량은 38.1 제곱킬로미터고요. 현재 23.3 제곱킬로미터가 남아 있지만 환경 등급이나 이 지형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개발 불능지가 대부분입니다. 또 울산의 이 도시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형태로 그린벨트가 형성되어 있어가지고요. 균형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23.3 제곱킬로미터. 이제 축구장 몇 개 면적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듣는데 전 땅에 관심이 없어서 잘 그림은 안 그려지는데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김 시장이 대통령도 만나고 집권 여당 지도부도 만나서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요청하고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가 내세우는 당위성이 있죠.
네, 지역의 균형 발전과 전기차 공장 유치, 수소와 이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네, 해제 방안도 두 가지 내놨던데요. 네, 전면 해제와 선택적 해제입니다. 전면 해제는 말 그대로 완전히 풀어달라는 건데요. 예. 울산시는 환경적으로 이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서 계속 보전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전면 해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해제 권한을 100% 시장에게 이양해달라는 것이 일환입니다. 예. 그리고 이안은 선택적 해제 및 합리적인 조정인데요.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 사업 추진 시에는 1에서 2등급지를 포함해서 해제를 허용하고 현재 30만 제곱미터 이하인 이 시장의 해제 권한을 100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이 이 안입니다. 예. 최근에 국토교통부도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울산을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그린벨트 해제가 실현될 것 같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두겸 시장이 취임 후에 첫 성적표는 아주 잘 받았어요. 이 성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기대에 부응한 행정을 계속하면 됩니다. 판단은 이제 시민들이 하면 되고요. 김영환 팀장과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15일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77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거행됩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합니다. 기념 공연으로 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의 삶을 다룬 뮤지컬 대한광복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또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 박상진 의사 순국 101주기 추모식이 열립니다. 울산교육청은 어제 외솔회의실 앞에서 울산교육 독립운동 기념사업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8.15 광복절을 맞아 두 번째 울산교육 독립운동 기념사업으로 최현배, 박재민 교육 독립운동가의 안내판과 현판을 설치하고 제막 행사를 가졌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 울산교육 독립운동 100년의 빛 사업으로 항일 독립운동 관련 학교에 QR코드 표지판을 설치하고 항일 독립운동 교육자와 학생을 소개하는 등의 다양한 추모 사업도 펼친 바 있습니다. 울산 동부소방서가 장애인복지관과 노인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119 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안내했습니다. 119 안심콜 서비스는 위급 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안심콜 대상자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이 가능합니다. 안심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안심콜 홈페이지를 통해 병력과 주소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자의 보호자에게 119 신고가 접수됐다는 문자 서비스가 발송되기 때문에 왕래가 어렵거나 홀로 거주하는 가족에게 유용할 전망입니다. 울산 항만공사는 항만의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보건의식 제고를 위해 다음 달 18일까지 항만안전 우수사례 공모전을 엽니다. 이번 공모전은 육상과 해상, 건설 등 항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 관련 사업과 활동으로 항만 관련 기관과 산학협력단, 대학생 등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10일 제6회 항만안전 국제 컨퍼런스 개막식 행사 때 함께 열리며 최우수상 1점과 우수상 2점, 장려상 2점을 선정해서 5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